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 잡매거진은요, 저희가 좀 아주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겨울방학 특집이자 연말 연시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분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함께할 취업 준비생들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요즘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스펙 1위가 바로 인턴 경험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집 타이틀을 인턴으로 가는 길로 정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인턴이 되기까지 있었던 인턴 준비기에서부터 또 이왕이면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좌충우돌 인턴 스토리, 인턴 적응기까지 또 그리고 인턴을 준비하는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인턴 합격 꿀팁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턴 경력자 4인방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큰 소리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진, 황수찬, 김유라, 박가영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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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아주 가득 찬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의 인생 선배이자 또 취업 도우미로 나와주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커리어 컨설턴트 그리고 이시안 취업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이렇게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집이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잡매거진 특집으로 준비한 인턴으로 가는 길. 오늘은 더 편안하고 유익하고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잡매거진 특집 인턴으로 가는 길 1부의 막이 열렸습니다. 네, 1부에서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유성 캐스터가 오늘 1부의 주제 바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잡매거진에서 늘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캐스터 김유선입니다. 인턴으로 가는 길 제1부의 주제는요. 바로 인턴 준비기입니다. 신입 공채만큼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게 바로 인턴인데요. 인턴 자격을 얻기까지도 정말 상당한 노력이 필요로 하다고 하죠. 평범한 학생에서 어엿한 인턴 사원의 타이틀을 달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다양한 노하우와 에피소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매거진 특집 인턴으로 가는 길 오늘 1부의 주제는 바로 인턴 준비기입니다. 오늘 인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이 사회생활 10여 년 이상 차이가 나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도 좀 차이가 나지만 이분들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의 취업 준비생들과. 나시는데 왜 그러시죠? 제가 저쪽이랑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취업을 준비할 때 인턴 얼마만큼 중요했나요? 그 당시에는? 신이사님 누구한테 먼저? 네. 저는 인턴 딱 한 번 지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90년대 거의 후반에 이제 저는 취업한 세대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좀 IMF 직전이라 채용이 좀 기회가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입사원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턴 사원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대기업 정말 이제 그 소수의 대기업에서 뭐 부분적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고요. 이시안 대표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 90년대 같은 경우는 저도 잘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인턴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할 정성과 그렇게 할 어떤 그 원서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럼 대기업에 넣고 거기에서 여러 군데 해가지고 그 공채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처럼 막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게 높진 않았던 당시에. 때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취업에도 매년 이런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취업할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시 됐었나요? 먼저 신 기자님. 저희 때도 의외로 아마 요즘 학생들은 모를 텐데요. 저 때도 대기업들은 면접을 좀 까다롭게 본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오히려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저도 거의 서류에서 떨어진 적 없거든요. 면접은 저희 때도 저도 PT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도 보고 또 SK그룹 같은 경우 그때부터 워낙에 유명했거든요. 종합 직무적 성검사 다 하고 또 뭐 집단 토론까지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차원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요. 이시안 대표님 때는 좀 어떤 게 중요했다고 생각나시잖아요? 잘. 아주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있었어요. 가령 삼성 사트 같은 것도 95년서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다 있었고 지금의 전형과 똑같았는데 다만 그때는 1차 때 좀
지금 1차 때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좋은 학교 나오신 것 같은데 좀 학벌이라든가 학점 그런 것들의 필터링이 좀 강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학벌적인 것들이 있었던 때가 한 10여 년 전, 15년 전 그때고요.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열린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어떤 전형 프로세스는 좀 비슷하게 밟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예. 두 분이 또 오늘 대학교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호랑이와 독수리네요. 네. 그러세요? 그렇군요. 아무튼 아무튼 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좋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고 이제 인턴 4인방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이 어디 소속이었으며 어떤 업무를 했는지 우리 의진 학생부터 친절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턴을 했던 곳은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상해문화원이라는 곳이고요. 주로 제가 했던 업무는 번역 업무와 함께 행사 진행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네, 아주 자기소개 똑부러지게 잘해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라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이제 졸업하게 되는 김유라입니다. 제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곳은 인천항만공사이고 제가 있었던 곳은 물류기획실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반적인 인천항의 물류 관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 저는 그곳에서 보조 업무와 이런 서포트되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전에도 잔매거진에 출연을 해서 네, 본인의 맞아요. 인턴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던 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황수찬 학생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황수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AIG 손해보험에서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턴을 했고요. 네. 인사부에서 인턴을 하면서 직원 교육과 채용, 보조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요. 수천군은 낯이 익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우리 자주 출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영 학생.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디엘루니스 전략팀에서 올해 7월, 8월 2달 동안 인턴을 진행했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예. 가영 학생도 방송이 처음인데 약간 네. 떨렸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자기소개 잘해줬습니다. 우리 4명의 학생 이렇게 딱 모아놓고 보니까요. 각각 다 직무가 달랐어요. 이렇게 모아놓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그러게 생각이 말이에요. 들어요. 예.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께서 보시기에는 각각 어디서 인턴을 했는지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 회사의 이미지와 좀 부합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나요? 어떠세요? 이사님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다 한 학생씩 다 아니 뭐 딱 특징적인 학생이 일단 그러면은 수창구는 뭐 전공도 그렇지만 또 금융회사 다녔는데 얘기하는 게 딱 그 금융회사 좋아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금융권의 이미지부터 해서 네. 금융 서비스업이기 때문에요. 이미지부터 해서 또 신뢰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그 다차원적으로 보는데 딱 봐도 좀 모험생 티도 나고 신뢰감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예, 인상적이었고요. 이미지가 잘 맞는군요. 네, 또 유라양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톡톡 튀는 그런 개성이 약간 공사보다는 오히려 또 일반 기업에 더 나중에 어울릴 것 취업할 같다. 때는 가도 면접에 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가영양하고 뭐 예, 의진군도 뭐 아주 뭐 기본적으로는 신뢰감 주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별로였다는 얘기인가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영양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전략팀에서 있었고 유라양 같은 경우는 공사에 있었잖아요. 네. 둘이 바뀌면 딱 이미지는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지상으로는. 네, 이미지상 맞을 것 같고 네. 의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해문화원에서 번역 업무 행사 진행 보조를 했는데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해문화원에 간 게 이제 중요한 건지 자기가 네. 번역을 한 게 더 중요한 건지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런 얼굴은 굉장히 좀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얼굴. 네, 저런 얼굴이 신뢰감을 주는데 또 배반 때리기도 좋게 생긴 얼굴이 굉장히 자기가 성실하다, 신뢰감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4명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사실 이 학생들이 인턴 지원서나 뭐 이런 그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 어필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그쵸. 요즘에 인턴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합격이 잘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의 지원 동기를 설명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의진 학생? 일단 본인의 실제 지원 예. 동기와 면접장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저희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일단 저는 그 중문과 학생으로서 정말 중국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또 제가 평소에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공연 티켓을 버리지 않고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네, 그 티켓이 벌써 300장이 넘어가는데요. 예. 제가 그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 티켓 인증샷을 찍어서 이력서에 첨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은 면접장에서도 요거 그대로 이야기해서 좋은 점수 받았겠네요. 네, 제가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착한 심성의 소유자라서 네, 그대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요. 요즘 정말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문화원 말고도 나의 위슬리스트에 올랐던 기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디 현재 있었어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상해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상해에 있는 한국 기업들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요. 문화원 이외에도 한국 영사관이나 또 제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CGV 또 많이 봤었고요. 예. 또 기타 작은 한의신문사 인턴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원하는 쪽을 잘 찾아서 인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유라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항만공사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것이면 면접장에서는 또 어떻게 그걸 어필했어요? 네. 먼저 지원 동기에는 제가 정말 솔직히 어떻게 관심이 갖게 되었는지부터 말을 네.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곳에서 한국 물자들을 보고 물류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점을 사실대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류 쪽에서 통과가 되고 면접에 갔을 때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게 되는 곳이 물류기획실인데 그곳에서는 엑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엑셀. 네. 그래서 엑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봤던 교수님께서 엑셀의 어떤 기능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네.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은 모르는데 제가 가기 전까지 엑셀 동영상을 다 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합격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인천항만공사에서 보낸 2개월 동안에 있었던 경험을 기록해서 발전적인 제안을 담은 백서를 또 남기고 거기 떠났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이에요? 네, 인턴 백서라고 이제 끝날 때 이제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부터 만들려는 건 아니었고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만들었던 자료나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부장님께서 그럼 이 자료들을 하나씩 이렇게 놔두지 말고 한 책으로 모아봐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인턴 백서라는 한 가지 묶음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동기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떠한 경쟁을 통한 정직원 선발로까지 이어졌을 때 이런 네. 좀 튀는 행동이 이어졌을 때 좀 불안하고 좀 얄미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의진 학생 만약에 이런 동기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또 그런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용기를 봐서 좀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눈은 살짝 흘기고 네. 있었다는 거. 사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네. 유라 학생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본인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한 게 우리가 스토리를 중요하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엔 또 다 만들어요. 네. 하도 그 전공과 이렇게 껴맞추는데 사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스토리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 남들은 안 했던 거. 네. 방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남들은 안 했을 거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할 수 있으니까 저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만 그렇군요. 의진 학생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같이 뒤통수를 조심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인턴을 할 때도 사실은 그 정직원 채용률이 높으면 그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그렇죠. 퇴근도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못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튀게 되면은 약간 좀 저 친구만 너무 튄다라는 느낌도 주기 때문에 아까 부장님이 권유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좀 설명이. 내가 튀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주고 많이 이렇게 했다. 그 중간 단계를 찾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스토리로서도 예. 의미가 있지만 어떠한 스토리를 다듬을 필요성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황수찬 학생의 또 입사 지원 동기. 그러니까 왜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3학년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네. 인턴 경험이 없어서 이걸 인턴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가 올라온 걸 보고서 지원을 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히 기업에 대한 동기는 확실히 조금 없었던 편이에요. 그냥 면접 가서 돈 어떻게 벌려고? 얘기했어요? 네, 뭐 용돈도 벌 그런 용도도 있었는데요. 예. 일단 기업에서는 뭐 물론 그런 동기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뭐 세계적인 기업인 뭐 AIG에서 예. 함께 일원으로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그래요. 인사부이기 때문에 그 뭐 제가 얼마나 사람에 관심이 많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면접 때는 사실 솔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공개를 해줬어요. 진정으로 배발 때리는 스타일은 황수찬 학생인데요. 그렇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인턴 치고 보수가 꽤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150만 원을 받았고요. 예. 명절에도 이제 뭐 설 때 나오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네. 것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요. 자, 인턴의 보수도 참 좋았고 그런 여러 가지 동기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영 학생 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디앤 루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점인데 그쵸.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나요? 현재 모든 기업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서 유통업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디앤 루니스를 평소에 자주 이용을 하면서 그런 방면의 것들이 경쟁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방면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싶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야, 이 지원 동기 얘기만 들으면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올 법한 굉장히 대단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정성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군과 굉장히 좀 비교가 본의 아니게 네.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업 관계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면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사실 좀 믿음이 가고 신뢰감이 아무래도. 갈 것 같은데 인턴을 뽑을 때 인턴 담당자들은 이렇게 지원자들은 어떤 걸 좀 보고 주로 뽑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정식 신입사원 채용은 아니기 때문에 신입사원 공채만큼 이렇게 뭐 까다롭지는 않지만요. 네. 오히려 잠깐 동안 몇 개월 정도 이제 일을 시키고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인성이나 기본적인 태도적인 측면을 많이 보죠. 네. 짧게 태도. 일하면서 또 회사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반감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은 어떤 쪽을 많이 보는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인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거보단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뭘 배우겠다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하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지 잘못하면 잠깐 왔다가 쓱 가기 때문에 또 분위기도 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인성도 있고 정말 여기서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진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왜 뽑힌 것 같았는지 아까 제일 처음 자기소개했던 정희진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왜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일단 전공이 중문과인 걸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티켓 그런 인증샷까지 보내는 그런 열정을 좀 높게 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열정을 그래요. 높게 본 것 네. 같다. 그렇다면 유라 학생은 네. 내가 뽑힌 비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뭐 엑셀도 배우겠다 뭐 이런 이렇게 강한 어필이 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예. 솔직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명하지 않고 저도 잘 알지 못했는데 다른 학생들 이제 친구가 지원을 했었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면접에서 잘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인천항만공사 부서가 어디 뭐가 있고 하는 일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가서 그 부분을 말한 게 관심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꼼꼼한 준비성이군요. 네. 예. 우리 수찬 학생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3학년 때 인턴이나 해보자 해서 갔던 데인데 붙었단 말이에요. 뭔가 잘했으니까 붙었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에 조금 강한 편이라서 네. 제가 이 면접자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요지를 항상 그 머릿속에 항상 새겨놓고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나를 당황시키려는 질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저의 진정성을 그 의심하는 그런 질문인지를 파악하고서 이제 대답을 했던 것이 조금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싶습니다. 두분 인사 담당자 머리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면접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영 학생은요? 저는 면접을 볼 때 블로그나 SNS 등의 바이럴 마케팅 분야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그쪽 분야에 경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서를 써준 교수님께서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추천서에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4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각각의 비밀 병기가 하나씩은 꼭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왠지 다들 뭐 준비 안 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고 네. 두 분께도 한번 좀 짓궂은 질문 드려볼게요. 커리어 멘토스 그리고 SH 미래인재 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명씩 뽑아야 돼요. 네. 네 분 중에 한 명만.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같나요? 두 분 중에 한 분한테는 저희도 포함할까요? 일단 네 분 중에 이사님부터. 점수판부터 좀 주시고. 뭐 다
성실하고 좋은 친구들 같긴 한데 저는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의진 군이 그 아까 이제 티켓 300장 정도를 오랫동안 보관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뭔가 오랜 기간 동안 사소한 거라도 내가 계속 간직하고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꼼꼼하던지 아니면 뭔가 본인이 일관성 있게 뭔가 자꾸 체크하는 그런 이제 기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꼭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의진 군을 뽑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일단 표. 네, 이찬 대표님은요? 꼭 한 분을 뽑아야 한다면 내 개인기를 좀 보고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 좀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들이 있는 거를 이제 보고서 아까 여기 잔매거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부터 이제 좀 다른 걸 봤어요. 여기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지금 하나씩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좀 끄덕끄덕하면서 그 듣고 공감하고 그 듣고 있었던 사람이 네. 의외로 의진 군이에요. 오, 야, 2표. 야.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그런 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는 능력적인 거는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됐다라고 네,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런 태도들이 네. 약간의 사소한 차이지만 그런 것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긴장되니까 원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한 거거든요. 긴장되니까.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다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네. 아무튼 또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인턴 지망생 여러분들이라면은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4명의 학생들이 기업과는 별도로 직무만 봤을 때 인사, 기획, 마케팅 다양한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때 인턴 경력을 우선시하는 직무가 좀 있을까요, 신사님? 일단 그 유통업종 같은 경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뭐 마트라든지 패밀리 그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유통사업 분야에서는 인턴 경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가점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직무이고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요. 유통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인턴 경험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고요. 직무로 치면은 사실 지금 뭐 가영 양도 얘기했었지만 그 고객 접점에서 좀 아니면 뭐 또 학생들이 직접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종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만약 인턴을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조금은 더 인턴십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기여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인턴 이제 선택을 할 때도 인턴 지원을 할 때도 희망 네.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인가요?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가요? 먼저 의진 학생. 네, 2표 받은 의진 학생. 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요. 먼저 그 직무보다는 사실 그 기업의 간판을 가장 먼저 보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이력서를 넣을 때도 그런 큰 기업의 인턴 경험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라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먼저 친구들이나 저나 이제 인턴 공고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고. 공고를 보고 그다음에 직무를 봐서 네. 하는 일에 맞춰서 자기의 경험을 거기에 맞을 게 있는지 일치되는 게 있는지 그렇게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뭐 인턴 지원 뭐 많게는 5번에서 10번까지도 지원한 네.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공고도 봤을 것 같은데 어떤 공고들이 있었나요, 의진 학생? 제가 봤던 인턴 공고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공고는요. 그 치킨집 인턴이 있었는데요. 치킨집 인턴? 인턴이 있네요. 예. 신촌에서 새로 개업하는 예. 치킨집에서 이제 홍보 마케팅 인턴을 모집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재밌었던 건 인턴 보수가 치킨을 무제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치매, 이 치킨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수찬 학생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내가 봤던 황당한 공고, 인턴 채용 공고 있었나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아서 황당한 게 더하기도 한데요. 예. 바로 무보수 인턴이에요. 무보수 인턴. 아무리 인턴을 뭐 배우는 입장으로 간다고 예. 해도 조금 이렇게 무보수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부리는 경우. 네. 예, 그래요. 가영 양한테도, 가영 학생도 혹시 황당한 공고 기억나세요? 제가 평소에 스타트업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턴 공고를 많이 봤는데 네네. 야근을 불사할 만큼의 강인한 체력과 열정을 바라면서도 정작 무보수 공고를 내는 인턴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래도 무보수이면은 최소한 퇴근은 정시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 정도면 뭐 착하네요. 네. 예, 황당한 채용 공고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인턴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가장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무보수 인턴을 꾸준히 어떻게 보면 참 배짱 있게도 계속해서 채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신혜사님께서 좀 난감하시겠지만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예. 사실 뭐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에서는 무보수 인턴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네.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인턴 채용이 그 정부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그 장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들도 또 인턴을 채용하는데 그게 약간 좀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악용. 예.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뭐 그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공하는 게 사실은 기업 윤리와 기업의 어떤 문화에 네.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이세 이시안 대표님은 대표님도.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예. 되게 예전 프렌즈 미드 아시죠? 네. 시트콤. 예. 그걸 한 번에 쫙 봤거든요. 진짜 할 일 없었군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한가하게 재밌었는데 그게 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챈들러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자기가 원래 하는 게 그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부사장까지 갈 정도인데 네. 어느 날 그걸 집어던지고 광고를 하겠다고 다시 밑바닥부터 하는데 무보수 인턴부터예요. 그래서 무보수 인턴에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정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외국 채용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하는데 무보수로 하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실제로 적성 인지를 체크하면서 실제로 적성이 있고 그 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그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외국의 그런 프로세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이런 프로세스만 가지고 온 거죠. 무보수 인턴을 가지고 왔는데 대신 거기는 그만큼의 교육 프로그램과 어떤 기회를 주는데 그렇죠. 한국은 복사와 커피의 기회를 준다는 거죠. 화가 나네요. 네, 프로세스만 가져오고 안에 내용들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예.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현상에 대한 또 분석을 해주셨고 예. 그러고 보면 인턴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인턴을 맞이하는 기업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인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쵸.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 좀 보탬이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회사도 이상한 횡포로 우리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잔매거진 특집 인턴으로 가는 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1부 인턴 준비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 텐데요.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턴 4인방과 함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채널 고정. 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잔매거진 특집 인턴으로 가는 길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는요, 인턴 준비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2부에는 또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매거진 특집 인턴으로 가는 길 1부에 이어서 2부의 주제는요. 바로 좌충우돌 인턴 적응기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원을 하고 당당히 인턴으로 합격이 돼서 첫 출근하던 날부터 퇴사하는 그날까지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경험했을 텐데요. 이 취업 준비생이자 사회 초년생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2부 좌충우돌 인턴 적응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매거진 특집 인턴으로 가는 길 2부의 주제는 앞서 확인하셨듯 좌충우돌 인턴 적응기네요. 네, 인턴 적응기 하니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일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던 첫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막. 그럼요, 그 전날은 예.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네. 인턴 출근하던 첫날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의진 학생. 네, 저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에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출근은 월요일 날 했는데 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직원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이제 주말에 일들을 많이 하셔서 월요일 날 휴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간 날에 직원분 한 분이 딱 계셔가지고 서로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군요. 네. 유라 학생도 인천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기억나죠? 네, 출근이 네. 9시까지였는데 그래도 첫 출근인 만큼 일찍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갔었는데 아침 6시 첫 차를 타고 출발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서 경남 합덕 사세요?
그래서 좀 일찍 도착해서 예. 네, 그래서 처음 도착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요. 네. 네. 수찬 학생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출근하는 거다 보니까 늦지 말자 하고서 네. 갔는데 30분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근데 예.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실 분이 좀 지각을 하셔가지고 9시가 넘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각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고서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그래요. 모든 게 네. 걱정이죠, 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예. 네. 가영 학생도 기억나죠? 저도 수찬 씨랑 비슷한데 저는 3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하자고 생각해서 일찍 출발을 했더니 차가 예. 밀려서 1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 막상 저 직속 선배님께서는 5분 전에 오셔서는 가영 씨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반딜로니스는 정말 자유로운 기업이구나 이런 느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우리 두 분께도 오래전의 기억을 한번 응답해 보실 기억이 시간입니다. 나실까요? 예. 첫 출근 이사님 기억나세요? 첫 출근요. 예. 거의 20년 가까이 다녀가는데 예. 뭐 어쨌든 좀 저는 그때 좀 채용이 좀 빨리 된 편이라 네. 기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첫 월급을 이제 받는구나 드디어 거기에 되게 골몰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도 월급. 예, 월급으로 난 돈을 버는 존재가 됐어. 예. 네. 이시안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출근보다 첫 강의, 첫 강의 기억이 나는데 네. 한국방송통신대라고 그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3일 정도 이렇게 출석 수업을 해요. 거기에 딱 갔는데 강사로선 첫 출근인 거죠? 그렇죠. 예. 강사로 첫 출근했는데 제가 양복 입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첫날이니까 양복을 쫙 입고 갔다고요. 딱 가가지고 들어서자마자 한 60여 명의 그 아줌마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박수를 치세요. 했는데 아이돌 대접을 받으셨네요. 내가 이렇게 아줌마한테 먹어주는 얼굴인가? 딱 했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쪽지를 하나 딱 내밀어요. 네. 딱 보니까 교수님 자크 열렸어요. 아이고. 정말 말로만 듣던. 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 도착해서 화장실 간 적이 없고 집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나가서 이렇게 올리기도 그렇고 네. 그 자리에서 올리기도 그렇고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어떻게 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그냥 살짝 올렸습니다. 아이고, 계속 아찔하네요. 웃어주시고요. 네.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네. 짜릿하고. 네. 짜릿해요.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그럼 첫 방송 기억나세요? 첫 방송. 네. 저는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맞아요. 네, 정말 너무나 떨려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똑같아요. 네. 저도 심장 소리가 하도 떨려가지고 이 마이크에 심장 소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막 걱정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예. 짜릿했죠? 짜릿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런 설렘이 정말 잠깐이에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뭐 사원증도 발급받고 일을 네. 시작하면 정말 치열한 또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인턴 생활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거 이런 거 참 좋았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유진 학생부터. 예. 네, 저는 이제 상해잖아요. 중국의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하얼빈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그렇게 큰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좀 생산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유라 학생은요? 아무래도 처음 일하는 거다 보니까 제 자리, 제 컴퓨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떨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유라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했던 업무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 업무와 부합을 했어요? 어땠어요? 제가 예전에 인턴을 하기 전에 K-워터 서포터즈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그래서 시와 지역의 시설물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항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물류기획실이다 보니 항만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분들께서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항만에 가서 사진 찍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길이 많아서 네네. 따라다니면서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 희망 업무와 많이 예. 부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수찬 학생은 내가 원했던 업무 그리고 실제로 임했던 업무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이랑 채용 쪽을 맡았었는데 네. 제가 그 채용을 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제 워낙 외국계 인사라 보니까 네. 그 인원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교육 한 명, 채용 한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인턴을 뽑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이력서를 검토하고 이런
많은 걸 해봐서 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인재를 뽑는지 어떤 그런 비결이나 비밀 같은 걸 좀 알고 왔을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네. 첫째는 이제 이력서가 이제 자유 형식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날림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접 시간에 항상 늦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테. 그러게요. 예. 본인은 정작.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가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원하는 업무를 많이 맡아서 했어요? 반디앤 루니스에서? 저는 네. 솔직히 이제 인턴 시작하기 전에 예. 바이럴 마케팅인데 단순히 뭐 블로그 같은데 댓글 달고 카페에 댓글 달고 이런 거 아니겠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모두 이제 희망하는 업무와 거의 비슷하게 좀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의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일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희망했던 업무, 소녀시대를 보고 싶었다고 정말 보고 했는데 싶었어요. 혹시 만났는지. 네, 워낙 연예인들이 많이 문화원을 찾으시고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드라마 아내의 유혹 아시죠? 네, 엄청나게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배우 장서희 씨나 그쵸. 또 요즘 또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이민호 씨나 이제 또 소녀시대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이 문화원을 많이 찾으시고 또 네. 문화원을 통해서 행사도 많이 갔고 팬미팅도 갔고 이제 그런 후기들을 많이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은 냉혹하고 좀 하늘이 야속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벗삼아서 아이고. 번역 업무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신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고급 인력을 어떻게 보면 좀 헐값에 써도 되는 네. 건가 싶기도 해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신입사원은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네. 신입사원 기본 연수 교육에만도 거의 2, 3개월이 걸립니다. 아, 처음에. 그룹 전체 교육시키고 또 뭐 계열사별로 또 아니면 뭐 사업부별 팀별로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만 해도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들 인턴하는 기간이 2, 3개월이잖아요, 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기업에서 전문적인 일을 맡기고 싶어도 그러려면은 충분히 사전에 교육과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인턴은 특성상 이제 그럴 시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온라인 자료 수집이나 아니면 또 간단한 리서치라든지 또 뭐 기획안이나 좀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내는 부분들 그런 걸 많이 맡기고요. 다만 요즘에는 좀 인턴 채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좀 전문화 더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전략기획이나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다양한 교육과 함께 그런 좀 전문성 있는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 인턴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어떨까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하고 이러면 실제로 이제 상사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좀 마음에 들 수 있거든요. 예뻐 보일 수 있고요. 어떤가요, 이전 대표님? 이게 참 괜찮은가요? 상사가 옥지부동의 상사다. 그러면 이제 자꾸 뭘 갖고 오면 됐어 하기도 쉽고 그래서 분위기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 파. 근데 인턴을 받을 정도면 뭐 그렇진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건 있다는 거죠. 인턴들이 또 그 전환율 있죠. 정규직 전환율 같은 걸 생각해가지고 네. 너무 오버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좀 가식적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어떤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줘야지 필요 없는데 자꾸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러면 좀 오버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것도 좀 알겠습니다. 생각해야겠네요. 예. 실제로 그렇다면 기업들이 인턴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바라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모처럼 설문조사를 네, 숫자 읽어주세요. 네. 모 취업 포털에서 네. 인사 담당자 156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3위 같은 경우가 조직 적응력이었어요. 역시나. 얘는 네. 9%밖에 안 됐고요. 실제로는 2위가 열정, 31.4%고 1위가 성실성입니다. 39.7%로 한마디로 열정과 성실성 합치니까 뭐 70% 가까이 되니까요. 한마디로 신입사원들한테는 역량보다는 태도를 더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이 인턴 4인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정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 조직 예. 적응력이나 성실함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인턴을 하면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면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의진 학생? 네, 저는 뭐 적응에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예. 문화원 자체가 소규모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잘해주셨기 때문에 적응은 비교적 쉽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회사 차원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셨고 우리 유라 학생 같은 경우 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어떤 노하우를 좀 발휘했어요? 저는 어려웠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밥 먹는 속도였습니다. 아, 느리구나. 친구들끼리 먹을 때는 얘기도 하면서 먹고 천천히 먹고 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 갔는데 모든 분들이
팀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무척 빨리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유라 아직 덜 먹었어? 그럼 기다려줄게 이러는데 모두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니요 다 먹었습니다 이러고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배가 많이 고팠겠어요? 네. 그다음부터는 먹는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랬군요. 수찬 군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힘들었던 일이라 그러면은 이제 외국계가 인원이 적으니까 뭐 갑자기 이제 자기 주어진 업무 외에 할당되는 그 부서로 할당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막내인 인턴인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발품 팔러 다니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 발짝 네. 더 뛰었군요. 어찌됐건. 가영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나만의 노하우 있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분위기를 띄우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어떻게? 제가 인턴으로 가인 동안 거의 이제 막내 신입사원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부장님 옆에 일부러 앉아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때 방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인턴 생활 기간에 나만의 필살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어요. 선배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선배들한테 뭐 잘못 보여서 좋을 게 없었을 텐데. 우리 의진 학생 같은 경우에 좀 나만의 필살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저는 선배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웃으면서 오케이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번역 작업을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꼼수를 발휘해서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 친구들과 구름 메신저를 통해서 같이 번역을 한 다음에 마치 제가 혼자 번역한 것이냐 꾸며서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해서든 다 해냈으니까요. 그러게요. 네, 네. 유라 학생은요?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있었던 것이 저의 필살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9시까지 출근인데 8시까지는 꼭 출근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제가 갔을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취향을 다 파악해놔서 녹차를 드리거나 커피를 어떤 분은 물을 적게 드시는지 많이 드시는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띄워진다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한다고 해서 좋아하셨습니다. 역시 그래요. 대단하네요. 네. 우리 수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수한 거를 포스트잇에 적어다가 이제 제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나가면서 그 실수를 다시 하게 되면 좀 짜증이 나게 되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뭐 오더 가다 보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꽉 찼겠어요, 금방 모니터 주변. 그래요. 가영 학생은요? 네. 제가 평소에 종이접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마다 장미를 접었습니다. 장미.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 선배님들께 그걸 다 나눠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거 가영 씨가 준 거라고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다니게 하셨어요. 정말 이쁨을 독차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이런 분들과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드네요. 저희가 방송인이 아닌 회사원이라면 이런 후배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은데 네. 또 한 번 좀 난감하지만 재밌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진행자 2명을 포함해서 전문가 2분까지 여러분이 반대로 이제 선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어떤 분과 일하면 재밌을 것 같은지 혹은 편할 것 같은지. 의진 학생부터. 네. 네, 아까 먼저 두 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저는 우리 박여신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유는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절로 무릎 꿇어지는 여신의 포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진 군이 아직 예. 그 커리어 우먼들이 얼마나 얼마나 장난을 모르는 것 같아. 그걸 몰라. 몰라주세요. 아무튼 뭐 농담처럼 말해봤고. 네. 유라 학생도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태진을 씨. 아, 저요? 네. 예. 왜냐하면 신입사원이나 제가 인턴 했을 때도 실수를 했을 때 많이 당황하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실수를 막 개그로 이제 승화시켜서 넘겨주시는 부분이 과연 그럴까요? 일할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렇게 재밌죠, 이 질문이? 예? 자, 우리 수찬 학생도 한번 같은 골라볼까요? 경우는 이재현 대표님이 네. 왜냐면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통찰력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약간 회의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제 한 번을 지적해줘야지 잘 더 나가고 그러거든요. 매일 지적당하면 짜증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요. 가영 학생? 저는 선택을 잘 못하겠는데 네. 저 전문가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중에 누구?
역시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두 분 다 하면 안 되나요?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인 만큼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제가 업무를 할 때 뭔가를 잘못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노하우 같은 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재밌는 질문까지 저희가 던져봤고요. 네. 우리 인턴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이런 점들은 너무 생각과 달라서 아쉬웠다는 부분들. 의진 학생. 네, 저는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이제 중국 물가 기준으로 인턴비를 지급을 해주시다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이 못 되는 돈을 하루에 받고 일을 했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루에 2만 원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고 또 재밌었던 건 원장님이 이제 직원분들께 매번 점심을 사주셨는데 이 주위에 맛있는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도 굳이 꼭 한 곳을 그렇게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이 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좀 맛이 없어서 직원분들이 다 표정이 점심시간마다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돈도 별로 많이 안 주고 네. 밥도 맛이 없고 그래요. 그거 두고두고 서운해요. 어쩔 수 그게 중요한 없어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저희 방송국 근처에도 식당이 얼마나 네. 자, 우리 이유라 학생도 좀 아쉬웠던 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네. 처음에 OT가 없이 바로 부서에 배치된 점이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인턴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됐지 이런 설명 없이 바로 자리부터 앉혀주고 그 하루는 좀 불편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추천 학생도 혹시 아쉬웠던 기억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외국계가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확실히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일반 대기업들보다. 그래가지고 막 전무님이 뭐 만약에 오시는데 새로 뭐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막내인 제가 막 떠맡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매뉴얼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인 것까지. 그래. 네. 어디였죠? AI. 네, 맞아요. 우리 가영 학생. 네. 저는 회식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회식. 네, 회식을 할 때 특히 저희 이사님께서 60도짜리 술을 한 병 가지고 오셨는데 아이고. 그걸 이제 한 잔씩 나눠주시고 이게 원샷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무 심하게 괜찮아 반대 루니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그런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마시긴 했는데 속이 타들어간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술을 마셔도 죽고 안 마셔도 죽는 상황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인턴 생활을 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네. 또 내 스스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찌됐건 앞으로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신 스스로 많이 배웠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인턴을 할 때 이것만큼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우리 신사님부터요. 예. 네. 아까도 뭐 말씀드린 인턴 기간 동안 사실 뭐 제대로 된 업무를 많이 배울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이제 정말 그 취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서 그죠? 실제 회사에서 또 실제 팀 부서에서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일을 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관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찰을 하시면서 내가 원래 희망했던 이 진로가 정말 나의 흥미적성이 잘 맞는 일인지 업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대표님도. 예. 일단 뭐 동아리 활동이나 조직 활동들을 해보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책임감인 것 같아요. 학생들 하다가 좀 안 되면 이른바 잠수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싹 사라지는데 직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임감의 무게가 정말 다르구나. 나한테 주어진 게 조그만 일이라도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아시고 그런 각오로 이제 회사를 가셔야지. 네. 안 그러면 그냥 학생 마음으로 갔다가 뭐 1년, 제가 이제 설문을 하니까 이제 통계를 잘 알잖아요. 네. 5명 중에 1명 정도는 1년 안에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진짜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직 못 견디는데 인턴 기간을 통해서 좀 조율하는, 책임감을 좀 조율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인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철저한 단단한 각오가 맞습니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학생들하고 우리 두 전문가분 함께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뭐 오늘 방송 중에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도 좀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사실 저는 처음 보는 다 그 학생들이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저희가 한번 합격을 해본 친구들은 뭐가 좀 달라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번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뭐 하지만 어쨌든 인턴 합격한 거랑 또 공채 신입으로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랑 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은 다 좋은 곳에서 또 취업도 그래요.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또는 이런 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말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 어디 가서도 이제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물론이죠. 예.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지금 분명히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심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고, 또 하나 지금 하시는 것들에서 조금 나만이 가진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 자꾸 좀 발굴하시고요. 있거든요. 이유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발굴하셔서 공채 때는 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입사원 특집에서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셔서 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했는데 이제 오자 토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나에게 인턴 경험기란 여쭤보면은 이제 질문 드리면은 오자로 답변을 해주시면 다섯 되겠습니다. 글자로. 예, 우리 의진 학생부터 나에게 인턴 경험기란 나에게 인턴 경험기란 한여름밤의 꿈이다. 네, 여섯 5글자가 글자네요. 넘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먼저 여름방학을 통한 인턴이었기 때문에 좀 짧아서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또 네. 반면에 꿈같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중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예, 중문학은 아니지만 유명한 영문학을 인용해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자, 우리 유라 학생에게 인턴 경험이란 뭐였을까요? 노력의 결실이다. 왜냐하면 제가 인턴 백서를 최종적으로 만들면서 기사화돼서 제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 점이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런 인턴 백서를 만든 게 하루하루 쌓여진 자료를 한 책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수찬 학생에게도 인턴 경험이란? 저에게 인턴 경험이란 자신감 충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다음 신입사원으로서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가영 학생에게 인턴 경험이란? 제게 인턴 경험이랑 콘택트 렌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처음에 안경을 벗고 렌즈를 끼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네. 처음에 꼈을 때는 눈이 많이 시리고 힘들었지만 곧 굉장히 잘 보이게 되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인턴 경험도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힘들지만 결국 나중에는 제 시선을 이게 더 넓혀주고 많은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컨택트 렌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마다 다들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저희에게도 오자 토크로 인턴 경험이란 물어보신다면은 참 신선한 자극 이 5글자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뭐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도 이들의 새로운 도전 정신은 뭐라고 그럴까요? 언제나 우리를 자극시키고 깨달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에게도 참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잔매거진 겨울방학 특집이자 연말연시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인턴으로 가는 길 늘 유익했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알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6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특집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저희는 또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쭉.